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손해평가 제3과목 재배양 및 온해작물화 강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식물의 영양과 발달부터 들어갑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영양분을 그 작물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도 하나는 유기질설 그럽니다. EX 하나 써놔셔야 할 겁니다. EX에서 유기질설은요, 바로 부식설 그럽니다. 부식설. 그분 누구냐? 주장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럽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농학에서 안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옵니다. 누가 그럽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플라톤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말은 안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잘 나옵니다. 동식물의 유체, 겁니다. 동식물의 유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작용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형을 잃으면 뭐가 나온다? 부식, 퇴비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부식. 그 부식을 갖다가 유기물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식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가 퇴비를 논밭에다 넣어주는 이유, 작물을 재배하는데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기영양설 그럽니다. 누구냐 이 소리야? 니비히라는 사람이다. 니비히. 독일의 학자입니다. 그러면은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영어하고 약간 다릅니다. 히자도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도 영어로 I love you 그럽니다. I love you. 그러면은 독일은요, 레웬디 그럽니다. 이렇게. 영어는 그러죠. A, B, C, D 그런데 아베체대로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니비라는 사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구상에는요, 토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은 원래 암석이 분해되어서 생성된다 그래서 광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기양분 겁니다. 무기양분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기영양설을 제창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있는 것을 갖다가 계량을 해서 사용했다. 그러면은요, 인조비료 그럽니다. 인단질 비료로 과인단석회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칠레에서 나오는 초석을 갖다가 유럽으로 배로 싣고 가서 가루를 내어서 식물에서 주었다 이럽니다. 그리고 최초 인공 합성비료, 질소비료가 나옵니다. 도시의 인분료를 모아가지고 아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황산가스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교반해서 흰 결정체 알갱이를 만들합니다. 최초의 인공 합성비료는 그래서 질소지비료 황산아모늄 겁니다. 그래서 황산아모니아 또는 황산아모늄 그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최초 인조비료는요, 과인단석회, 인공 합성비료는 없는 것을 만든 것은 황산아모늄 그럽니다. 무기영양설에 기초하여 누가 니비히는요, 무슨 법칙을 했다? 채소율의 법칙을 주장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소가 필수 온소 16가지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량 구온소와 미량 칠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든요, 다른 양분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요, 그 부족한 양분이 작물의 생장과 반류 그리고 수량을 지배한다 이 소리입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부족한 성분에. 이게 바로 채소율의 법칙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토양에다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양분을. 그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것을 시비라고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시비를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주면은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과잉장애가 나옵니다. 부족하게 주더라 그러면은 부족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풍부하면서도 고르게 그럽니다. 알맞게 주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채소율의 법칙 그럽니다. 그 무기영양들을 기초해서 수경재배, 양액재배, 무토양재배라는 게 나옵니다. 그 수경재배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소리입니다. 수경재배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을 때 수경재배를 창시한 사람 sak스 크롭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sak스하고 크롭에 의해서 수경재배가 창시되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sak스 크롭 기억하세요. 수경재배, 양액재배, 무토양재배입니다. 콩가작물 그럽니다. 우리는 콩, 팥, 녹두, 완두 이런 것들을 클로버, 애플버 포함해서 콩가작물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 공중에 있는 질소가 대기 조성분 중에서 약 80% 정도가 질소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질소 분자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세균이란 놈이 박테리아니까 세균이겠죠. 뿌리에서 공생을 하고 있다가 콩가 공생을 하고 있다. 질소를 고정해서 콩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콩의 질소가 공급이 되니까 생육도 왕성해지고 수량도 좋아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콩가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연구를 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배양을 해서 바로 순수 배양을 해서 접종을 시켜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인공접종이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질소 고정 미생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갑니다. 콩가에 했을 때는요, 여기는요, 우리가 호기성 그럽니다. 공생 그럽니다. 상호 공생을 한다. 콩가고 공생합니다. 니조뷴속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니조뷴속이 가장 질소 고정력이 가장 좋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게 질소 고정인데 단독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단독이면서 혐기성 그럽니다. 공기가 부족,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질소 고정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콩가고 공생을 안 하더라도 일반 식물에서 그걸 클리스티리디움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단독이면서 또 호기성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질소 고정을 해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 아족토박터라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질소 고정력이 왕성한 콩가 공생의 때 니조뷴속 겁니다. R,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문자 R 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B자가 나올 겁니다. 니조뷴속 그러니까 기억하셔갖고 여기다가 체킹을 하고 나오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배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 형식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질소 고정할 수 있는 종가 작물을 했을 때 토양의 비옥도를 높인데 여기도 하나 더 봅시다. 니조뷴 했을 때 작물로 보면은 콩, 팥, 녹두 이런 콩가를 뭘한다? 녹비 그럽니다. 질소 고정 녹비 작물
풀을 때 배워서 넣어주면은요, 토양 비옥도가 높아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그 얘기의 녹비작물 또 뭐가 있습니까? 클로버류, 그럽니다. 클로버나 알아먹으면 되겠죠. 클로버,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로버류도 있을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냐? 알펄퍼 그럽니다. 알파퍼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운형도 녹비작물에 해당합니다. 자운형 그럽니다. 그리고 배치류 그럽니다. 배치들도 주로 녹비작물에 해당합니다. 토양비옥도 높이는 녹비작물에 해당합니다. 하나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재배 형식의 발달,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요거는 경영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재배 형식은요, 첫 번째 봐봅시다. 소경이라고 해봅시다. 옛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땅을 비옥하게 관리를 안 하고 불을 갖다가 놓아가지고 화전을 일구고 지력이 쇠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온시적인 약탈농업 그럽니다. 이걸 소경이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홍경 그럽니다. 둘레 그럽니다. 딱 둘레 주위에 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적은 면적의 농경지를 집약적으로 최단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집약적 관리를 해서 단위 면적 토지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많이 만들어내더라. 고소득을 만들어내더라. 그래도 주로 도시 주변의 시설원의 재배 방법은 옹경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거름중의 관계 등 방법에 주로 발달해 치력 소모가 거의 없으며 연중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재배 형식으로 해서 옹경이랍니다. 곡경 봐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곡경을 보면은요, 곡물, 식량, 주식량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주식량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벼가 되겠죠. 미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밀이 되겠죠. 밀. 그죠? 그리고 또 옥수수 그럽니다. 이게 3대 식량 약물입니다. 벼, 밀, 옥수수 그럽니다. 그래서 식량류주 곡류를 그럽니다. 상업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로 재배 생산되는 것을 뭘 한다? 곡경이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곡경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포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왜 갑자기 포경선이 나와요? 그럽니다. 농사 짓는데 왜 포경선이 나와요? 그 포경이 아닙니다. 여기 포경이 의외로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권장해야 할 농업 경영 형태가 바로 포경이 되겠습니다. 그 작물이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특수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죠? 두 번째 그럽니다. 그 식량을 확보하면은요, 그 부산물로 볏짚 있죠? 이런 부산물로 가축을 길러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식량과 사료를 균형 있게 생산하는 재배 형식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래서 가축의 분뇨나 퇴비 등의 지력 저하를 방지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축농업 합니다. 유축농업 그런다 이 소리입니다. 사료로 활용되는 콩과작물을 재배하여 유축 경영 형태의 농업을 바로 포경이란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경이 시험 문제로 잘 나왔습니다. 뜻이 기억하시고요. 자, 식경을 합니다.
곡경하고 식경하고 다른 것은 곡물유주 상품학을 합니다. 그런데 식경은요, 무엇냐 이 소리입니다. 공의 원료의 상품학을 합니다. 공업 원료, 식량유주 상품화가 아니라 공업 원료의 상품화, 기업적 농업을 합니다. 누가 했냐 이 소리입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 때 유럽하고 미국 등이 어디다? 아시아에서 차 그럽니다. 아프리카에서 커피 그럽니다. 그리고 사탕수수, 담배, 면화 그러죠. 그래서 커피라든지 고무, 사탕수수, 차, 담배 등을 갖다가 생산하는 재배 형식을 바로 뭐라 그런다? 식경이란다. 시험 문제 하나하나 오니까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작물 보호 발달 봐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작물을 재배하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놈이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 도둑이 누구예요? 첫 번째, 보이게끔 도둑질을 하는가? 충해라 그럽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을 하는 게 뭐든 보이지 않게끔 한 병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상재해, 농업체해, 기상재해 등도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작물보호 발달이라고 합니다. 농경을 시작하여 병해충이 증가하였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작업하고 수작업을 합니다. 경운, 소각, 윤작 등으로 제초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냐 이 소리입니다. 뽑았다 이 소리입니다. 무엇을 뽑았다? 풀을 뽑았다 이 소리입니다. 또는 손으로 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각 풀을 이용했다. 돌려짓기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기물 등을 천연 농약 사용하기 천연물 농약 사용을 합니다. 특히 감귤, 깍지벌레 구제를 위한 살충제로 석유유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소재 농약이 개발되었다. 또 살균제로는요, 유황계를 합니다. 석유유황합제, 석회보루도액이 발견됐다. 특히 석회보루도액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나방고시약이 되어 있죠. 천연산물로 지금 유기농법에 사용하는 것, 담배, 니코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충국을 발효를 시켜서 뿌려주면은요, 나오죠. 테리스 뿌리 같은 독성 겁니다. 그 외에도 은행나무 잎에서 축출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살충제로 이용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1960년 레베누크가 현미경 발견으로 박테리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미생물 존재를 알게 한 사람이 누구다? 레베누크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누구? 레베누크. 감자 부패가 곰팡이 한 것도 알게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파스테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네요.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파스테르 우유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파스테르는 미생물학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그 전에 사람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온다 해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땀에 젖은 셔츠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무엇을 미랄 씨앗을 딱 쌓아가지고 저기 구석지에다 놔뒀더니 나중에 쥐가 거기서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떨어보니까 땀도 말라서 없어지고 그 미랄 씨도 없어져 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미랄 씨하고 땀하고 결합해서 쥐가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꼭 쥐 같은 생각. 그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 자연 발생설을요, 완전히 부정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병원균설을 제창하고 과학적 방제가 시작된 사람이 누구?
파스테르 미생물학자 아버지 그럽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유기합성 농약이 대두되었다 그럽니다. 유기합성 농약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기합성 농약은요, 생물 농축에 의해서 인간에 해를 준다 그럽니다. 그래도 현재는요, 금지된 농약으로 많이 된 것이 유기합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유기합성 농약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예방용 유기수은 농약을 수입했습니다. 수은이 들어가 있더라 이들입니다. 그러면은 HG가 들어갑니다. 이 수은이 들어가면은요, 생물 농축에 의해서, 오염에 의해서 병명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 이들입니다. 미나 마타병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뇌신경이나 또는 척추신경, 중추신경 이런 신경이 마비가 되는 병을 미나마타병 그럽니다. 그래도 수입하여 사용하다 70년도 국내에 생산한 제초대사제 합성농은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입니다. 해작용이 하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요, 카드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뮴 하나 기억해야겠죠? 카드뮴은요, 뼈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없애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골밀도를 없애고 골밀도를 낮춰버리고 그리고 뼈에 골수를 갖다가 약하게 하고 구멍을 송송하니까 뼈가 아프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고 아빠 아이고 했는데 일본 사람은 뭐라 하더라? 이타이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타이에서 이타이병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물농축에 한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미국 캘리포니아 감귤지대에 깍지벌레가 많이 만연했더라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천적인 대박벌레를 갖다가 들여와서 깍지벌레를 방제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했다. 생물방제법이 되겠죠. 작물의 병이나 해충저항의 품종과는 차이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똑같은 벼라도 도열병에 강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열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내병성 품종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더라? 표멸구에 강한 품종을 개발했다. 내충성 품종입니다. 이것은 육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노력이라든지 농약의 비용이라든지 농약을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물보호의 적극적 대처가 가장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작물 개량과 발달이 이제 품종 개량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작물 개량과 발달에서 카메라리우스라는 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카메라 EX하고 써놓으십시오. 카메라리우스 겁니다. 그랬을 때 식물에도 자웅, 암컷과 수컷이 구별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요, 시금치는요,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더라 이들입니다. 시금치. 그러면은요, 또 은행나무도 수컷은 있고 암컷이 있는데 암컷은 은행 열매가 열리는데 수컷은 유맹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마, 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삼 같은 경우도 수컷과 암컷이 있더라. 그 수컷과 암컷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누구라고? 카메라리우스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카메라리우스 그러죠.
두 번째 그럽니다. 이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 켈로이터라는 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켈로이터 EX 그럽니다. 헤메라리우스처럼 이분은요 성에 관한 이제 실험을 직접 했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잡에 의해서 그럽니다. 새로운 개체를 얻는데 성공을 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를 성공을 했다는 것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암꽃과 숫꽃, 암꾸루와 숫꾸루를 교배를 해서 자식, 씨앗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켈로이터라는 분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다인이라는 분이 나오죠. 많이 들어봐요. 찰스 다인 하고 배웠죠. 총의 기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 별표하십시오. 획득한 영질은요 유전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획득한 영질은 유전된다는 설입니다. 그랬을 때는요 다인이더라 이 설입니다. 그런데 바이스만은요 획득한 영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영불용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린이요 목을 갖다가 길게 늘어서 자꾸 나무 위에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따먹거나 잎을 따먹으려고 할 때 목이 길어져 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환경에서 길어진 것은요 사용한 기간은 바로 발달한 것은 다음 세대에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라고? 바이스만의 영불용설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획득경질 길어진 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유전되더라 그랬을 때는 진화론은요 바로 다인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라고? 멘델이라는 분 기억하셔야겠죠. 유전공학의 아버지 멘델 그럽니다. 관두를 가지고 교잡 실험을 했습니다. 최초의 생명공학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의 법칙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 유전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도 코렌스라는 분하고 디브리스라는 분하고 체르막이라는 분이 바로 20세기 초에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보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전의 법칙의 재발견이랍니다. 돌연변이 중간유전, 불완전유전이었고 유전법 재발견을 한다면 누구라고? 코렌스, 디브리스, 그 다음에 체르막이라는 분이더라 이 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센의 순계설 그럽니다. 이 순계설은요 같은 집단과 혼영 집단에서도 여러의 자가교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자식성 작물이라 그러죠. 그래도 이 자식성 작물은요 순수하게 유전성이 고정되어 가지고 약 95%까지 순수한 유전성을 얻어낼 수 있다 해서 이게 순계설입니다. 그러면 품종을 개량을 하려면 우선 유전성을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그 법칙을 갖다가 뒷받침한 그 이론을 뒷받침한 사람이 요한센 또는 조한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드브리스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드브리스라는 분은요 달맞이 꽃을 해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돌연변이설을 주장을 했다. 자, 돌연변이 그럽니다. 그래서 달맞이 꽃을 갖다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는요 달맞이 꽃이 바로 큰 왕달맞이 꽃이 있더라. 왕달맞이 꽃하고 교잡을 했더니 다음 세대는요 뭐가 나오더라? 큰 꽃이 큰 왕달맞이 종만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설을 발표하여 품종개량에 기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건갑니다. 반성유전갑니다.
X 염색체상에 유전인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성의 반만 유전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덕유전, 우리가 말한 초파리의 눈 색깔이라니 또는 사람의 염색체 XY 그 X에 나타납니다. 생명유전이나 혈우병유전에 나온 혈우병유전을 발견해서 반성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건이라는 분이라 물론은 이제 자연적 돌연변이 그랬던데 드브리스 그럽니다. 인위적으로 X선을 갖다가 조여서 광선을 쪼여서 비추어서 돌연변이를 발생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뮬러라는 분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이 나옵니다. 신경조직배양을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특히 여기 봐보세요. 조직배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생장점 배양 기억하십시오. 생장점 배양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생장점 배양은요. 감자 바이러스병 그러죠. 100% 무병주 생산 가능한 방제법은 겁니다. 생장점 배양법입니다. 기여가 돼요. 저 뒤에 병해충에서도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기여가 돼요. 생장점 배양. 그리고 유전공학이 발달하여 뇌병충 형질연한 품종. 이게 우리가 일명만한인데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럽니다. GMO. 그래서 뇌병성 겁니다. 우리가 담배 바이러스병에 강한 인자를 집어넣어서 어느 층에 강한 독성물질을 갖다가 유전적으로 집어넣어서 형질연환을 시켜버린 품종 GMO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GMO 농산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 쉬었다가요. 잠시 후에 작물의 분류와 재배 현황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